2019년에 이제 설립해서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 등의 이제 국내 유수의 대학과 이제 대기업 출신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산하의 이제 스프링 캠프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시드로 시작했고, 이제 중기부 이제 팁스 프로그램이 선정되고, 이제 작년에 한국투자 파트너스 리드로 이제 시리즈 A를 이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나 삼성 시랩 마우스하드 등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경량화, 최적화를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작과 그 최초의 결실은 이제 CBPR에서 개최한 모바일 AI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는 AI 영상 이미지를 AI를 통해서 개선하고, 이에 각각 삼성 엑시노스와 미디어텍 그랜시티에서 탑재를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최종 이미지 품질 결과를 가지고 대결하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이제 저희는 3위를 각각 두 부문에서 3위를 이제 기록했고, 여기는 기록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회 부문에서 또 1위를 수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이제 사실 영상 품질 가지고 대결을 하는 것이었지만 최종 목적은 이제 디바이스에 올려서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 품질뿐만 아니라 런타임 시간 그리고 모델 사이즈까지 이제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표에서 보시다시피 런타임과 모델 속도, 모델 사이즈는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작으면서도 영상 품질은 거의 유지가 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했던 것은 저희 이제 모델 컴프레션, 그 AI 모델 경량화와 최적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AI 모델 경량화 최적화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 디바이스에 이런 AI를 이제 탑재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컴프레션 그리고 이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컴프레션은 이제 AI 모델 구조의 변화를 허용하고, 그리고 AI 모델 학습된 모델 그 트레이닝 파라미터의 변화를 허용하는 식으로 AI 모델을 이제 줄이고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해주셨던 이제 올라이트처럼 퀀타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크루닝을 한다든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등을 통해서 재학습 위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기술입니다. 그에 비해서 로우 레벨 옵티미제이션, 또 옵티미제이션 부분은 모델의 결과는 이제 모델 결과 자체는 바꾸지 않고, 모델을 이제 학습된 모델을 디바이스에 서빙을 할 때 최적화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잘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실행하는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영상 커널 자체를 옵티미제이션 하는 식으로 그 수행을 최적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컴프레션 자체는 모델의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모델 정확도와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델이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요. 그 모델에 대해서 다 자동화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완전 자동화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만들 때는 활용을 합니다. 반면에 이 옵티미제이션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완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이 자리에서 채용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두 번째 옵티미제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럼 아마 근데 여기 AI를 이제 아시는 분들 요즘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미제이션 쪽은 좀 모르는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생소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은 쉬운 예제로 도대체 뭐가 로우 레벨 옵티미제이션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개의 코드는 파이썬으로 된 건데요. 두 개의 코드는 요즘 딥러닝으로 따지면 그냥 행렬을 두 개를 더하고 절대값을 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레지듀얼 패스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코드가 실제 Z라는 행렬에 저장되는 것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되는 속도는 오른쪽이 거의 5배 이상 빠릅니다. 그 이유는 이 차이점을 보시면 단지 덧셈이 왼쪽 코드에서는 덧셈과 절대값이 두 개의 포문으로 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른쪽 포문은 오른쪽의 코드는 그 포문이 합쳐져 있죠. 이게 루프 퓨전이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실행 방식만 바꿔서 실행 결과는 똑같은데 실행 방식만 바꿔서도 이렇게 가속화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컨볼루션을 가져왔는데요. 컨볼루션은 보통 이제 채널이 여러 개지만 일단 채널을 1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by 2 컨볼루션을 하는 건데, 그냥 나이브하게 하면 왼쪽과 같이 코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 코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빨라질 수 있는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이제 폼은 이중 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쪽 폼이 왼쪽 코드는 그냥 스텝을 정직하게 1로 움직이는 데 비해서 오른쪽은 스텝을 2씩 움직입니다. 대신에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양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너 바디 안에 이제 두 개의 블럭으로 코드가 늘어났죠. 이 결과를 보시면 무조건 똑같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이제 인풋 메모리를 건드리는 횟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왼쪽에서는 인풋 메모리를 건드리는 횟수가 60번 정도 가량 되는 데 비해서 오른쪽 부분을 이용하면 약 37회로 거의 한 2배 이상 인풋을 메모리를 덜 없앴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똑같은 결과를 이뤄내는데도 불구하고 실행 방식만 달리해도 이제 루커 언롤링 등을 통해서 빨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로우 레벨 옵티미제이션입니다. 이 로우 레벨 옵티미제이션을 이제 AI 분야에 접목시킨 소프트웨어가 AI 인퍼런스 엔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구글의 텐서플로우 라이트, 인텔의 오픈비노, 엔비디아의 텐서알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퍼런스 엔진들을 가지고 실제 인더스트리에서도 AI 모델을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로 학습한 뒤 이제 서빙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 또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에 탑재하기 전에 이런 인퍼런스 엔진을 가지고 최적화를 수행한 다음 이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용이 존재하는 인퍼런스 엔진들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바이스 호환성인데요. 이 각각의 이 인퍼런스 엔진들이 잘 작동하는 디바이스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텔의 오픈비노 같은 경우는 인텔에서 만들었으니까 인텔 CPU에서는 잘 최적화가 되지만 주로 ARM으로 이루어진 모바일 CPU에서는 그 성능이 그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거꾸로 구글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모바일 CPU나 GPU에서 잘 작동하지만 인텔 CPU에서는 그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않고요. 또 엔비디아 텐서알티는 말 그대로 엔비디아 GPU에서만 잘 작동합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저희가 어떤 사람이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그 대상 디바이스가 단 하나라면 사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더스트리에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AI 서비스를 하는데 그것을 웹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유저에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을 보면 요즘 자동차는 사실 자동차가 아니라 거의 거대한 AI 서버입니다. 리넨서스 칩도 들어있고 TI 칩도 들어있고 엔비디아 GPU도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 프로세서로 이루어진 디바이스에서 그 AI를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퍼런스 엔진, 이런 다양한 인퍼런스 엔진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변환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요즘엔 사실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이제 파이토치를 많이 사용하죠.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모바일에 배포하고자 하면 파이토치에서 오닉스로 익스포트하고 그걸 텐서플로우 변환하고 그걸 그제서야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변환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경험이기도 한데요. 나중에는 이럴 바에 그냥 파이토치로 한 거 모델 그대로 다시 텐서플로우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프롬 스크래치로 학습하자,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능 그 자체인데요. 요즘 딥러닝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제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많은 이제 인퍼런스 엔진에서 최적화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뎁스 컨볼루션이라든지 풀링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최적화가 되지 않아서 조금은 더 끝까지 성능을 올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새로운 칩이 개발됐을 때, 예를 들면 요즘에도 인텔 계속 칩이 새로 이제 아키텍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아키텍처가 새로 나옴에 따라서 이런 인퍼런스 엔진들이 각각의 커널을 최적화해주기 전까지는, 최적화해서 퍼블리시하기 전까지는 그 새로운 아키텍처의 성능을 끝까지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개발한 것이 이제 옵티미엄이라는 인퍼런스 엔진입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타사 인퍼런스 엔진과 마찬가지로 학습된 AI 모델을 입력하면 이제 세 가지 레벨의, 저희가 이제 생각한 세 가지 레벨의 옵티미제이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양한 모바일 PC 서버 등에서 적용 가능한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파이터스나 TF-라이트만 지원이 가능하고 산출물은 이제 SO 파일로 나오면 저희가 제공하는 런타임을 이용해서 파이썬이나 C++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안드로이드에서 바인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타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베타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과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페이스 랜드마크 모델을 AMD 디바이스와 ARM Cortex A7에서 돌렸을 텐데요. 각각 XMPEC과 비교했을 때 뭐 1.3배, 오픈비너와 비교했을 때 1.6배, TF-라이트와 비교했을 때 1.6배 정도 가속화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제 데모로 하나 보여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데모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예. 제가 저희 사무실 옥상에서 이제 직접 뛴 건데, 이게 구글에서 만든 미디어 파이프 포즈 랜드마크 모델을 라즈베리 파이 5에 구동한 결과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모델을 이제 돌렸기 때문에 양쪽 이제 왼쪽은 TF-라이트 이용해서 돌린 것이고 오른쪽은 저희 옵티미엄을 이용해서 최적화해서 돌린 것인데요. 결과를 바꾸진 않기 때문에 모델의 그 정확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추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조금 다르게 되죠. 이게 왼쪽에 보시면 TF-라이트는 약 20 중반대 FPS를 보이고 저희는 거의 40 중반대 FPS를 보입니다. 이 영상이 30 FPS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30 FPS보다 작게 이 모델이 돌게 되면 프레임 드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임 드랍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뭔가 판단된 결과가 영상보다 좀 밀리는 결과가 발생하죠. 이 차이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자동차 쪽에 만약 넣는다고 보면 이 한두 프레임만 해도 몇 미터를 갑니다. 그럼 곧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추론 성능이 계속 가속이 필요한 것이고 꽤나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페이스 그 포즈 랜드마크 모델을 라즈베리 파이뿐만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에 적용한 결과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뭐 사용자가 인텔 i5, 라이젠 CPU 그리고 모바일 CPU에서 구동을 하고 싶다면 각각 뭐 오픈빈으로 변환하고 XMP로 변환하고 그리고 텐서플로우-라이트로 변환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 옵티미엄을 이용하면 한 가지만을 이용해서 각각 1.2배에서 1.8배 가량의 가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 있는 그 결과만으로도 굉장히 저희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을 저희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디바이스에서 이 AI 모델을 구동시킬 수 있고 더욱더 많은 모델을 구동시키게 하기 위함인데요. 최고만큼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선 여전히 저희는 아직 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사실 결과를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CPU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GPU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NPU를 지원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저희 지원 계획이고요. GPU는 이제 내년 한 초 정도에는 GPU 이제 지원하는 초기 버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기능적으로 추가할 것들이 많습니다. 퀀타이션 모델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다이내믹 인풋 쉐입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워낙 AI의 이제 핫한 트렌드죠. LLM을 비롯한 생성형의 모델도 이제 지원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고요. 생성형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레이턴시 베이스드로 옵티미제이션 했다 하면 이제 트루풋 베이스드 옵티미제이션을 위한 기능 지원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꿈을 같이 하고 많은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있고 이제 이 세 가지 직군에 대해서 뛰어나신 분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레벨로 옵티미제이션이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옵티미제이션 레벨 순서대로 각각 직군을 이제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AI 옵티미제이션 리서치, 컴파일러 엔지니어, 그리고 런타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요. 옵티미제이션 리서처는 딥러닝이라는 게 사실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오퍼레이션을 노드로 하고 엣지를 텐서로 하는 엣지 이제 그 결과물의 텐서로 하는 그래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그랬을 때 그 그래프 레벨을 헤치지 않고 그래프 레벨에서의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이 AI 옵티미제이션 리서처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 노드들 각 연산의 노드들을 좀 더 로우 레벨로 최적화하는 것이 컴파일러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이 옵티미엄을 통해서 빌드된 결과물을 이제 타겟 디바이스에서 실행시켜주는 런타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런타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태스크입니다.
일단 지금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전부는 아니지만 각 직군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태스크들을 한두 개씩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레벨에서 옵티마이즈하는 AI 옵티메이션 리서처가 수행하는 디바이스 얼로케이션인데요. 요즘 PC나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CPU도 있고 GPU도 있고 NPU도 있죠. 근데 이 CPU와 GPU와 NPU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연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반면에 어떤 연산은 어떤 다른 연산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패러렐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젠 같은 경우에는 GPU나 NPU가 빠른 반면에 시퀀셜한 연산의 경우는 CPU가 훨씬 빠르죠. 그리고 또 NPU의 경우에는 요즘 NPU가 최대한 이제 지원 범위를 늘리고는 있지만 GPU에 비해서 그 지원되는 오퍼레이션 범위가 굉장히 한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션인 경우에는 NPU가 느린 걸 넘어서 아예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AI 모델이 주어졌을 때 어떤 연산을 CPU로 해야 되고 어떤 연산을 NPU로 해야 되고 어떤 연산을 GPU로 해야 되는지 이걸 잘 할당하는 것이 이제 디바이스 얼로케이션이라는 테스트입니다. 저희가 직접 이제 각 연산별로 프로세서별로 실행을 하고 그 실행 시간만 비교하는 걸 넘어서 이제 프로세서 간의 이제 메모리 트랜스퍼 시간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는 동시에 실행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서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나 그리드 리서치 등의 이제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표적으로 오토 튜닝이라는 테스트입니다. 제가 아까 로우 레벨 옵티미제이션을 설명하면서 얼롤링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럼 얼롤링을 하면 이제 메모리를 건드리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빨라진다 했는데, 그럼 무한정 얼롤링 하면 빨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지스터 개수도 한정돼 있고 L1, L2, L3 크기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얼롤링 하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별로 이런 얼롤링 숫자 같은 옵티미제이션 파라미터들을 잘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각각을 한 번씩 디바이스에서 실행해보고 그 프로파일 결과를 토대로 최적화를 수행을 하는데요. 이것이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다 실행해보면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제한된 시간 내에 최적의 옵티미제이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딱 그 구조적으로도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나 베이시한 옵티미제이션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 걸 기반으로 또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프 레벨에서는 좀 옵티미제이션 해를 잘 찾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컴파일러 엔지니어 쪽인데요. AI 컴파일러 엔지니어는 제가 아까 새로운 칩이 발생함에 따라서 커널들을 새로 만들어져야지 이게 인퍼런스 엔진, 기존 인퍼런스 엔진들은 발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텐센트의 NCNN이나 구글 XNMPAC 같은 경우에는 각 커널별로 다 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컨볼루션 2x2라든지 컨볼루션 3x3이라든지 팩을 2로 했을 때 4로 했을 때 그게 X86 디바이스였는지 ARM 디바이스였는지 각각의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 소스를 다 직접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칩이 만들어지면 그 새로운 칩에 따라서 또 커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스타트업이죠. 그 적은 인력인데 적은 인력으로서도 이제 세계 최고를 이뤄내기 위해선 이런 인력이 많은 기업과 하는 그 방식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다 만든 것이 언어를 만들어야겠다. 언어를 만들고 그에 기반이 되는 컴파일러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컴파일러, 그 언어는 이제 메타 프로그래밍을 지원해서 하나의 코드만 만들어도 다양한 옵티미제이션 파라미터, 다양한 2x2 커널 또는 3x3 커널, 다양한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생성해서 실행하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AI 컴파일러 엔지니어 직군은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라디아라는 이 컴파일러를 고도화해야 되고요. 그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이 언어를 쉽게 쓰기 위해서 타입 인퍼런스 같은 기능을 이제 개발하고, 또 인트리식을 패턴을 잘 매칭해서 인트리식은 자동으로 로어링 한다든지 아니면 스택 포워딩을 통해서 오버헤드를 제거하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파이프라인들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런타임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런타임은 이제 옵티미엄을 통해서 빌드된
이제 빌드된 그 산출물을 타겟 디바이스에서 빠르게 실행하는 역할입니다.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태스크로는 메모리 플래닝이 있는데요.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그래프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라서 중간에 생성되는 이 인터미디어 텐서들을 중간에 사실 더 이상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메모리를 잘 오버랩 되도록 하면 이제 필요한 메모리 사이즈도 줄이면서 로컬리티도 좋아지기 때문에 실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용자가 다양한 파이썬이나 C++이나 또 안드로이드나 등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도록 바인딩 API도 만드는 것이 이제 런타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직무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좀 깊게 저희가 어떤 직무를 하는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워낙 지금 사실 어찌 보면 한국에서 이런 걸 하는 회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얘기를 하면서. 사실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같이 하다 보면 또 한국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또 일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을 좀 많이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이제 회사 성장이 일치할 때 다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좀 뛰어나신 분들과 같이 재미있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도 채용 설명이니까 좀 끼워 넣긴 했는데 사실 채용 공고 같은데 다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 B17에 제가 이제 상주하고 있으시니까 아무 때나 편하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